예, 계속 이어서 35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소스 35번이죠. 311페이지에 다음 소스 설치 단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그죠? 알맞는 것은 뭐냐? 자, 압축 풀고 디렉토리를 이동하고요. CMake에서 메이크 파일 만들고 메이크 인스톨해서 깔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것들도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고 디렉토리 이동하고 메이크하고 인스톨한다. 그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MySQL이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거고 PHP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아파치 웹서버는 그냥 인스톨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얘는 이제 다시 컴파일로 압축하잖아요. 아니 실행할 컴파일로 설치하는 형태가 MySQL DB죠. 데이터베이스. 자, 36번입니다. 데미안 리눅스의 패키지 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자, 4번이 되는 거고, 데미안 리눅스, 얘는 수세 리눅스의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4번은 관련이 없고요. 자, 다음 타르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리눅스 4.1.4 타르.xz로 지금 압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으니까 풀어야죠. 그러니까 XVF를 쓰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타르는 묶을 때는 CVF, 풀 때는 XVF. 근데 확정자가 보면 XZ로 되어 있습니다. XZ로. 자, 그래서 이 XZ를 풀기 위해서는 GZ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J 옵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38번 압축률이 가장 높은,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중복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압축률은 좋아져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놨을 때 압축률이 좋은 건 GZ, XZ입니다. XZ 1번이 되는 거고, 39번입니다. YUM 명령을 써서 토템이라는 패키지를 제거를 한대요. 제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무브죠. 리무브. 그죠? 리무브.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돼요. 설치, 인스톨,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삭제는 리무브, 조회는 서치.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RPM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할 때 가로에 알맞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QIP죠. 이건 옵션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apt-get 얘도 패키지죠. get에 관련된 명령이 패키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참조하는 명령은 뭐냐? source.list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이건 기억하십시오.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source.list는 apt-get이 패키지 관련 정보에 참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 42번이죠.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뭐냐? 자, 지금 보면 sendmail을 s.o, t.c, etc에 sendmail.cf 뭔가 패키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검사는 -v 옵션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고. 자, 43번. 다음 중 윈도우 NT의 프린터 공유할 때 리눅스에서 설정 가능한 유형으로 맞는 것은 뭐냐? 삼바 프린터.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리눅스 프린터 공유, 삼바 프린터. 그죠?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44번. 리눅스 장치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DV의 FD는 스캐너가 아니라 옛날에 사용하는 플로피 디스크의 장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45번. 자, 45번의 해설은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프린터 작업을 요청하여 인쇄할 때 사용 가능한 명령어의 조합으로 맞는 것은, 자, LPR은요, 프린터 파일 내용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LP도 프린터를 인쇄 요청하는 명령어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LPD는 데모인 거고요. 그 다음에 Q, 프린터 Q에, 작업 Q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건 LPRM인 겁니다. 정보 보는 건 스테이트, LP 스테이트. 자, 뒤로 넘어가서요. 46번입니다. 다음 중 aa.txt라는 문서를 lp라는 이름을 가지고 2장 출력하세요. 이제 옵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lpr 샵2 2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p lpa.text. 그죠? p는 프린터 명입니다. 프린터 명. 네. 자, 그래서 프린터 명이 LP인 거죠, 지금. 그래서 -P 옵션을 준 거고요. 다음 중 리눅스에서 사운드 카드 뭐라고 그랬어요? ALSA. 요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운드 카드 설정은. 다음 중 스캐너, 그죠? 스캐너, 뭐죠?
SANE 요거는 다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파인 스캐너 찾아라 이거죠. 자, 데스크탑 환경의 종류로 틀린 것은 뭐냐? 자, 데스크탑 환경은 KD, XFC, 그 다음에 LXD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9번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스타트 X는 X 윈도우를 시작할 때, 그죠? 사용하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X인 거고, 두 번째, 자, 50번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윈도우 터미널 아래 X 윈도우 두 번째 터미널에 기동을 하는 실행 과정이다. 거기에서 알맞는 것은 뭐냐? 자, 짝대기 그죠? 이건 옵션입니다. 이렇게 설정 터미널 설정에 자, 51번 XLIB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XLIB라는 건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로그램에서 X 윈도우의 기능을 쓸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묶음이고, 얘는 C 언어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자체가 다 C잖아요. C 언어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체하기 만든 게 XCB입니다. 여기서는 XLIB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 52번. 자, 다음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뭐냐? GUI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스타일, 파일 관리자, 아이콘, 창, 도구, 배경의 모음이다.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의 모습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자, 53번 KDE에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및 파일 시스템으로 맞는 것은 뭐냐? 53번에 1번이죠. 예, 그럼 밑에 해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DF 문서를 읽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PDF 1번이죠, 1번. 그죠? 이것도 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호스트에, 그죠? 특정 호스트, 죄송합니다. 5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자, 가로 안에 들어간 걸 쭉 보니까요, 뭐, 유닉스 0에 MIT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쿠키라는 말도 있고, 이상한 숫자가, 영어 숫자, 인증 정보겠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옥스입니다. 오덴티케이션.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56번 X 서버에 192.168.12.22번의 IP 주소의 X 클라이언트를 허가한다. 허가 플러스겠죠. 플러스. 그죠? 그래서 X 호스트 더하기 192점 이렇게 IP 주소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57번입니다. 이더넷 카드에 장착된 UTP 케이블.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표에 1번부터 5번 흰색, 녹색, TX 플러스, 녹색, TX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58번. 랜을 구성하는 구성 방식 중 중앙 컴퓨터의 고장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스타형. 한글로는 성형이죠. 스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건 얘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이 되니까 얘가 죽으면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타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9번.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방식은 CSMA CD. CSMA CD 뭐예요? 이더넷이죠, 이더넷. 자, 우리 랜 있죠, 랜. 랜은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어야지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가 통신하는 프로토콜 혹은 랜이 통신하는 프로토콜을 CSMA CD라고 하고 와이어레스 랜도 있죠. W. 그러면 CSMA CA라고 부릅니다. 그죠? 네, 요거 구분하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자, 60번입니다. DQDB. 사실은 이건 요즘은 없는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DQDB는 옛날에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로서 데이터 링크, OSI 7계층에서 데이터 링크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인 거고요. 얘는 맨에서 사용합니다. 메트로 에리어 네트워크. 지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걸 한번 그냥 개념만 알면 간단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한번 보죠. 거리, 신호가 가는 반경을 기반으로 통신 프로토콜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m 정도 팬,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사람의 인근, 그죠? 그 다음에 50m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약 50m 정도, 사무실 내에서, 그 다음에 맷,
메트로 에리어 네트워크, 도심 안에서, 서울시 안에서 20에서 30km. 그 다음에 와이어 에리어 네트워크, 서울과 부산 간 100km, 200km 간의 통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죠? 거리를 기반으로. 자, 그래서 이 DQDB는 맨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20에서 30km 정도. 자, 61번 다음 중 패킷 교환 방식이다. 패킷이라는 말은 고정 길이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패킷이라는 건 패킷을 교환한대요.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패킷마다 오버헤드 비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패킷은 일정한 크기 고정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이만큼, 어떤 건 이만큼, 어떤 건 이만큼, 이거를 고정 길이로 딱딱 자르면 얘는 길이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메일 데이터가 추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패킷이라는 말 나오면 전부 다 고정 길이입니다. 전부 다. TCP와 UD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죠. UDP는 액티브 패킷을 주고받으면, UDP는 주고받질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비연결형 커넥션 리스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 다음 중 일반 사용자에게 배분되는 공인 IP의 주소로 알맞는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A, B, C 클래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SSH에 접속할 때 별도의 인증 파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다음 중 SS 서버에 대한 인증 파일로 맞는 것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SS 키젠을 통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고 오솔라이제이드 키라는 이름으로 전송을 합니다. 뭐를? 공개 키를. 그래서 64에 4번이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보보안 쪽에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리눅스 마스터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SSH는 암호화를 하는 통신입니다. 텔넷은 암호화를 안 해요. 근데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는요, 암호화 키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똑같은 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가 이거 복사해서 다른 놈한테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공개 키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서버는 개인 키와 나만 갖고 있는 키, 공개 키를 만들고요. 두 개를 만들어요, 이놈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연결이 오면 공개 키를 얘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는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얘는 개인 키로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평문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공개 키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해 두십시오. 65번 삼바와 관련 있는 프로토콜로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 이건 외우십시오. 2번 CIFS. 자, 66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의 포트 번호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 서비시스. 리눅스에서 프로토콜의 종류는 프로토콜스,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포트스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중 FTP 서버에 접속된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FTP 명령어가 뭐냐? 그걸 묻는 거죠. delete. 그죠? 자, 다음 중 설명하는 웹브라우저는 뭡니까? 모질라에서 개발된, 그죠? 자유 소프트웨어인 거고, 윈도우, 맥, 그 다음에 OSX,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다 쓸 수 있습니다. 파이어폭스입니다. 사파리는 iOS, 즉 맥에서 만든 거죠. 그죠? 애플에서. 69번 다음 중 리눅스와 윈도우 시스템 간의 자료 공유, 그러니까 OS가 다른데 자료를 공유한대요. 그게 삼바입니다. 그래서 4번. 자,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명령어는 뭐냐? IP 주소를 확인한다거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한다거나, 그죠?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한다거나 게이트웨이 라우팅의 주소 설정한다거나. 그래 if config죠 뭐. 자, if config는 이거를 이제 쳐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는 랜 카드가 있는 겁니다. 랜 카드가 있어야, 이더넷 카드가 있어야지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if config
이렇게 엔터를 치면 뭐 예를 들어 ETH0 이더넷 카드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 소문자로 써 있어요. 로컬 루프백 주소, 내 자신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 이 ETH0 요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요런 게 요거를 확인하는 커맨드가 if config고 이 명령 말고 다른 거로도 이 확인 정도는 가능합니다. net state도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ETH 그 툴이라는 거 있죠. 이더넷 툴. 그죠?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도. 근데 if config up 하면 얘를 기동, 올라오게 하고 다운 하면 얘를 죽입니다. 그래서 기동과 종료도 할 수 있습니다. if config는. 자,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net state의 상태값으로 맞는 것은 71번입니다. 71번의 풀이는 리눅스 마스터는 그 한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71번의 풀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을 위해 소켓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누가? 서버가. listen. 그죠? 1번인 거죠. 싱크센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야, 나 연결할게. 이거 처음 신호. 3웨이 핸드세이킹의 처음 신호. 싱크센트입니다. 그죠? 3번 extensibility 뭐죠? 연결된 상태. 그죠? 3웨이 핸드세이킹이 끝나서 연결된 거. 싱크 리시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 보냈어요. 그럼 서버가 그래 연결해. 싱크 리시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1504회 기출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명은 3웨이 핸드세이킹은. 자, 넘어갑니다. 72번. 다음 중 두 이더넷 카드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파일로 알맞는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sysconfig의 네트워크의 스크립트에 이건 외워야죠. 그죠? ETH0. 그죠? ETC 밑에 sysconfig의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다음 조건일 때 서브 네트워크의 개수예요. 호스트의 개수가 아닙니다. 이거와 똑같은 문제가 1504에 있어요. 2번이죠, 2번. 왜? 25.25.25라는 건 앞에 지금 25 하나가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38에 24비트는 이미 쓸 수 없고 거기에서 128비트도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8을 설정하는 게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128. 호스트의 수를 물어보면 2의 7승이 돼야 돼요. 아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기존 전 기출풀이 반드시 보십시오. 74번. 다음 중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DNS 서버의 IP 주소. DNS 뭐죠? naver.com을 치면 120점 몇 점 IP를 되돌아주는 서버를 우리는 DNS 서버고, 이렇게 이름을 줬더니 IP 주소를 준다. 이거를 리졸버라는 프로세스가 이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이 리졸버라는 프로세스의 설정 값이 resolver.conf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그림의 유틸리티, 그죠? 해당하는 네트워크 유틸리티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으로 맞는 것은 뭐냐? sysconfig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6번입니다. 다음 중 커널에 로드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모두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ls모드입니다. 네트워크 커널에 있는. 자, 77번. 지금부터는 이제 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성능이라는 말이 일단 나왔죠. 앞에 그래. 고성능 계산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HP는요,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그죠? 이 문제 되게 쉬워요. 그냥 한글을 영어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가용성이나 장애 처리 시에 혹은 백업 이런 말이 나오면 뭐예요? HA가 나와야 돼요. 고가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땐 3번이 되죠. 그래서 병렬로 처리하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78번. 인베디드 리눅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 메모리 접근이 간단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인베디드 리눅스는 어떤 칩 안에 리눅스가 있는 펌웨어, 그걸 우리가 펌웨어라고 불러요. 펌웨어 형태의 리눅스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메모리 접근이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79번.
KVM, 그죠? KV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VM은 버추얼 머신입니다. 버추얼 머신. 우리 윈도우에다가 리눅스 이렇게 더 띄우죠? 그럼 OS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버추얼 머신입니다. KV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PU, 그래픽 카드는 방가상화를 지원한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 방가상화, 또 반대가 전가상화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KVM은 리눅스 커널의 가상화를 지원해주는, 그죠? 머신이고, 머신이고, 이더넷과 비디오 카드는 방가상화를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방가상화는 이더넷과 비디오 카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정도만. 예.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이 내용은 뭐 기술사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0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해당되는 가상화 프로그램은 XEN, KVM 등을 나누어서 운영되는 가상화 환경을 통합 관리한다. 리눅스 가상화 소프트웨어, 도커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리눅스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도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오픈스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클라우드 컴퓨팅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503회인가요? 네, 1503회 기출풀이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시 1503회까지. 그래서 1504회 꼭 보고 거꾸로 보십시오. 최신 거부터 동영상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